안녕하세요. 네, 그림책 작가 최양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그림책 안에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주인공들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주변에서 찾아내고 제 안에서 꺼내내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와 같이 잘 해주실 수 있죠?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숲속 재봉사라고 하는 저는 그 책과 또 최근에는 믿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이라는 책, 그런 책들의 시리즈를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혹시 숲속 재봉사 읽어본 친구들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서 아마 만나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숲속 재봉사는요, 여러분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 책의 아이디어를 얻게 됐어요. 지금 비둘기 혹시 보이나요? 비둘기 보이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네, 비둘기 한 마리가 어느 추운 겨울날 길을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비둘기를 보니까 발이 너무 시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비둘기에게 양말을 신겨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죠. 그리고 났더니 맞아. 동물들에게도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얼른 노트에다가 써가기 시작했죠. 동물들을 이름을 써보고, 그리고 그 동물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를 하나하나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비둘기가 양말이 필요했다면 캥거루라면 저는요, 아기가 항상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주머니 많은 옷이 필요해요. 그런 부탁을 할 것도 같았고요. 또 목이 긴 기린은 저는 목감기가 자주 걸려서 목도리가 필요해요. 그런 부탁을 할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동물들의 부탁을 들어줄 숲속에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숲속 재봉사를 만들게 된 거죠. 오늘 제가 숲속 재봉사 인형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직접 만든 인형이에요. 숲속 재봉사 처음에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렇게 머리도 양쪽에 동그랗게 틀어올린 모습, 또 연두색 치마를 입고 빨간색 스카프를 한 이런 숲속 재봉사의 모습이지만, 처음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습을 숲속 재봉사가 할 수 있었을까? 그 고민이 많았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숲속 재봉사는 숲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재료로 옷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의 재료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많이 막 모으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동물들의 부탁을 들어서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엄마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에게 엄마 저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엄마가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엄마 같은 씩씩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캐릭터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런데 너무 얌전하고 조용한 듯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안 되겠다. 조금 더 씩씩한 그런 모습이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또 그려봤는데 너무 극성맞은 아줌마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앞치마를 또 입혀봤죠. 그랬더니 너무 요리사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고민 끝에 이제 점점 지금의 숲속 재봉사랑 좀 닮은 어떤 캐릭터가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틀어 올렸던 이유는요. 여러분들 의상실에 가보면 옷을 만드시는 분들은 손목에 핀 쿠션이라고 하는 어떤 쿠션을 이렇게 조그만 방석 같은 걸 달고 있어요. 거기 핀이랑 바늘을 많이 꽂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머리에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머리에 이렇게 핀을 꽂기, 여기도 지금 꽂아놨는데 그러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동그란 머리 스타일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옷은 숲속에 있는 식물들의 그런 어떤 문양을 옷에 담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옷에 이렇게 식물의 문양을 넣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동물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숲속 재봉사 옷이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수한 옷으로 만들어줘야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히는 동물보다 너무 돋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수한 옷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숲속 재봉사의 모습으로 이제 조금씩 완성이 되어 갔죠. 그리고 숲속 재봉사와 털뭉치 괴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음 책이었어요. 숲속 재봉사 시리즈에. 저는요, 이 책을 만들 무렵에 여러분들 지금 강아지 보이시나요? 강아지 보이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네. 제가 키우는 구름이라고 하는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이 구름이를 키우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친구들 있나요? 애완동물 키우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고양이를 키워요, 강아지를 키워요, 아니면 뭐 햄스터를 키워요. 그런 친구 손 들어볼까요? 네, 애완동물 키우는 친구들 되게 많네요. 네. 제가 이 구름이를 키우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진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옛날에는 막 동물원에 가는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구름이를 키우고 나서 점점점 동물원이 얼마나 동물들한테 끔찍한 곳인지 하나하나 느끼게 됐죠. 옛날에는 정말 철모르고 왜 그렇게 동물원에 가서 그 동물들을 보는 걸 좋아했을까, 어린 시절에 그랬던 일들이 후회가 됐어요.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진짜로 사랑하는 일일까를 생각하다 봤는데 어느 날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강아지를 버리고 간 거예요. 요즘 유기견 문제가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버리고 간 강아지가 그렇게 정말 점점점 털이 길고 더러워지고 뭉치고 해서 정말 괴물처럼 변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버린 사람들인데도 사람들이 있으면 막 다가가고 싶어 해서 꼬리를 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막 눈물이 났어요. 진짜 제가 그 털 뭉치 안에 갇혀있는 강아지를 꺼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그 버려졌던 이 강아지는 동물보호가 선생님들이 구조해서 털을 다 이렇게 밀어내고 또 이제 잘 치료도 하고 해서 새 주인을 맞아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음 이야기를 만들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족이 된 동물들에게 정말 끝까지 책임져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숲속 재봉사와 이 털뭉치 괴물 이야기를 잘 이렇게 접목시켜 보자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누군가 버린 강아지가 숲속을 떠다니면서 저렇게 정말 아까 방금 보여드린 괴물 강아지처럼 변한 모습인 거예요. 숲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뭇잎이며 열매들이 막 몸에 더러운 것들과 함께 막 붙어 있어서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와서 막 호통을 치죠. 자기에게도 옷을 만들어 달라고 이 집이 옷을 잘 만든다는데 나한테도 옷을 좀 만들어줘 하면서 막 쿵쿵거리면서 옷을 만들어 달라고 호통을 치는데 숲속 재봉사는 안 거예요. 그 털뭉치 괴물이 너무 더러워서 좀 씻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털뭉치 괴물을 시냇물에 데려와서 이렇게 막 목욕을 시켜줬더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살려주세요. 사실 저는 이 안에 갇혔어요 하는 작은 강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털을 그 안에서 작은 곤충들이 막 갉아내서 이제 강아지를 꺼내줬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강아지 캐릭터를 만들게 됐어요. 이 강아지 캐릭터는 그 양털이라고 하는 양모 소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모로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찔러서 이렇게 만들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이 책 안에 들어가는 모든 쿵쿵이 인형과 또 숲속 재봉사 인형도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다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책에 들어가는 쿵쿵이 인형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는 믿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이라는 책에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사실은 이 엘비스 의상실의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되게 개구리가 어떻게
의상실의 주인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저는 제가 함께 저와 살았던 그런 동물들이 제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번에는 개구리예요. 제가 개구리를 집에서 9년 동안이나 키웠어요. 여러분들 개구리가 어떻게 9년이나 살아요? 하고 되게 신기할 텐데요. 저도 몰랐어요. 9년이나 살 줄은. 선생님도 여러분들 같은 딸이 있어서 그 딸이 물고기를 키우겠다고 해서 수족관에 갔다가 거기 개구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 개구리를 데리고 이제 왔는데 개구리가 저희 욕실로 이렇게 욕실에 잠깐 좀 산책하라고 풀어놨더니 거기에서 9년이나 밖으로 안 나오고 살게 된 거예요. 정말 저도 그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지만 한 가족으로 그렇게 지냈어요. 어떻게 도망도 안 가고 거기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집주인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집주인인 곳에 화가 지망생이 새를 들어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 개구리가 원하는 옷을 한 벌 한 벌 만들어주면서 이 집에서 오랫동안 10년이나 같이 살게 돼요. 그러다가 개구리가 죽으면서 이 집을 물려주고 또 의상실을 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개구리 캐릭터를 처음에 이렇게 인형으로 하나씩 만들었어요. 이 개구리가 어느 날부터 나와서 넌지시 나한테 옷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옷을 한 벌씩 한 벌씩 만들어줘요. 대학교를 다니나 봐요. 그래서 대학교 갈 때 뭐 인기 있을 만한 그런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또 편하게 독서실 다닐 때 입을 옷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 자수교실에 또 다니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수교실에 다닐 때 입을 만한 옷을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 인형을 하나하나 제가 천에다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 그린 것을 오려서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네, 나중에는 개구리 씨가 정말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하는 옷도 달라지는데, 나중에 지금 보면 입 옆에 약간 주름이 있어요. 뭔가 그 동양화실에 다니면서 또 입을 앞치마를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개구리 씨의 인형이 하나하나 되게 많이 모아져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구리 씨 인형 뒤에 얹을 그런 그 배경을 판화로 작업하면서 이 작업을 이제 마무리를 했었죠. 그런데 저는 이 개구리 씨 이야기 뒤에 하나 이야기가 더 붙어요. 엘비스 의상실의 수상한 손님들이라고 하는 또 한 권의 책이 있는 시리즈로 붙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 의상실에 찾아온 손님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 주변에는요, 아까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자연의 재료로 작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온통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연물 재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서랍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씨앗 서랍도 있고요. 이렇게 마치 한약방처럼 식물들을 이렇게 공중에 막 달아놓고 제가 필요하면 툭툭 끊어서 쓰기도 하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졸참나무 도토리 에다가 호랑가시나무 몸통을 붙여서 이렇게 인형을 하나 그냥 우연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눈, 코, 입을 그렸더니 여러분들도 아마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어떤 것에 눈, 코, 입이 생겨나면요, 이렇게 딱 마음이 실려요, 그 안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졸참나무 도토리 이 아저씨한테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자연의 재료를 잘 들여다보다 보면 뭔가 이야기를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는 꺼내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찾아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하죠. 그래서 이 졸참나무 도토리 이 아저씨한테 이 엘비스 의상실에 개구리 씨가 엘비스 의상실을 여기저기 막 소개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엘비스 의상실의 손님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의 이야기도 이제 등장하고요. 이렇게 또 허리가 길어서 고민인 부들로 만들어진 아저씨도 또 등장하죠.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네. 이거는 살구 씨앗에 붓꽃 씨앗에 몸통을 붙였더니 뭔가 되게 그 무뚝뚝하고 우락부락한 아저씨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의상실에 찾아왔냐면요. 자기는 너무 낭만을 모른대요. 그래서 인기가 없대요. 그래서 이 이름도 상남씨라고 지어줬는데, 이 상남씨에게는 그러면 좀 낭만을 배워봐라. 낭만도 좀 훈련을 해야 생기지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털실로 짠 목도리도 만들어주고,
또 차도 한 잔 마셔보라고 이렇게 후루룩 후루룩 막 소리 내면서 막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잔 음미하면서 마셔보고 가끔 나뭇잎도 주워보고 이렇게 어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보라고 그런 조언을 해주죠. 엘비스의 상실은요. 정말 그냥 자신 없어서 찾아온 고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모습이 얼마나 멋진데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모습에 자신감을 가지라고 지금도 너무 좋다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 의상실이에요. 그런데 이 상남 씨하고 개구리 씨는 어디서 만났을까? 대학 캠퍼스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이 의상실을 소개해줘서 찾아온 거죠. 그 다음에 병중이라는 아이, 여러분들 중2병이란 말 들어봤죠? 병중이는 중2병인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도 병중이라고 지어줬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플라타나스 씨앗을 주웠어요. 플라타나스 씨앗은요, 그 털이 이렇게 탁 터져서 그렇게 막 흩날리면 그 씨앗이 이렇게 다 퍼지는 그런 형식의 그 열매인데요. 그게 한쪽만 이렇게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뭔가 춤을 추는 그런 조금 이렇게 춤 잘 추고 뭔가 놀기 좋아하는 그런 아이 캐릭터로 만들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딸나무 잎에다가 플라타너스 씨앗을 붙였더니 뭔가 이렇게 춤추는 그런 아이 모습이 됐어요. 여기 그 손은 회화나무 씨앗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손 이런 모습도 되게 재밌죠. 자유롭게 춤추는 것 같은. 그런데 이 병중이는요, 사실은 엄청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모범생이고 그런데 자기 안에는 춤을 좋아하는 그런 끼가 막 담겨 있는데 그걸 차마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런 아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사실은 막 춤추는 것도 잘하고 나 되게 개그 본능도 있고 한데 나 부끄러워서 사실은 좀 친한 사람한테만 못 보여주겠어.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게 한번 이렇게 조금 발산이 되기 시작하면 또 왜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의상실에 찾아온 병중이에게 너는 힙합을 좋아하니까 힙합을 할 때 입을 만한 옷을 만들어줄게.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런 마음가짐도 달라지거든 하고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죠. 병중이에게는 이 의상실 어떻게 찾아왔냐고 했더니 또 힙합 공연을 하는 개구리 씨 뒤에서 백댄서를 춤을 추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상실을 소개받고 찾아왔다고 하죠. 또 기린 씨라고 하는 이 캐릭터, 부들 캐릭터예요. 부들에다가 이렇게 범부채꽃에 씨앗을 붙이고 얼굴을 그렸더니요. 뭔가 또 되게 재밌는 그런 캐릭터 느낌이 났어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찾아봤는데 허리가 너무 길어서 고민인 사람으로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름도 기린 씨라고 지어줬는데 이 의상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비스 의상실 주인장이 뭐라 하냐면 허리가 길다고 고민하지 말라고 네가 허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벨트를 매라. 그러면 거기가 허리다. 그렇게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막 격려를 해주죠. 그리고 단추 있는 데까지가 윗돌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멜빵 닿는 데까지가 윗돌이라고. 막 그렇게 격려를 해주죠. 기린 씨에게는 이 의상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했더니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개구리 씨한테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책 엘비스 의상실에 수상한 손님들에는 개구리 씨가 어떻게 이런 다양한 손님들한테 소개를 해서 이 의상실에 이런 재미있는 손님들이 오게 됐는지 사실은 무뚝뚝하게 뭔가 그 함께 사는 그런 집주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엘비스 의상실을 엄청 뒤에서 물심양면 막 도와주고 있는 그런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캐릭터였던 거죠. 개구리 씨가. 네, 봉봉 씨 캐릭터예요. 봉봉 씨는 여기 그 타레북꽃에 씨앗으로 바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씨앗이 되게 재밌는 게요. 말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면 찰찰찰 마치 마라카스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봉봉 씨에게는 뭔가 소리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봉봉 씨는 왜 찾아왔냐면요. 자기는 너무 가스 배출이 심하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옷을 입기 전에 너무 스키니 바지, 너무 막 딱 달라붙는 옷, 답답한 옷 그런 옷을 많이 입나 봐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좀 풍성한 옷을 입어라. 소화가 잘 되게 이제 그런 또 조언을 주죠. 그리고 막 이렇게 소리 나는 악기 옆에다 두고서 이렇게 잘 위장을 해라. 막 그런 재밌는 그런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개구리 씨랑 만나게 됐냐고 했더니
자기가 글 쓰다가 카페에서 또 개구리 씨가 한때는 또 작가 지망생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글 쓰는 개구리 씨랑 함께 만나서 이 의상실 소개받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민동 씨 캐릭터,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씨앗 인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해줬던 이 캐릭터인데, 민동 씨는 짐작했겠지만 이 졸참나무 도토리에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마치 모자를 쓰고 벗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머리 탈모 때문에 고민인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찾아온 민동 씨에게 엘비스 의상실에서는 지금 요새는 머리를 이렇게 좀 숱이 적으면 이렇게 다 밀어도 멋있다, 밀어도 되게 패셔너블하고 괜찮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밀어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모자를 이용해봐라 하고 그런 그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어떻게 또 만났냐고 물어봤더니 개구리 씨하고 동양화 교실에서 선생님과 제자로 만났다는 거예요. 동양화 교실의 선생님이었대요. 네, 이렇게 이제 개구리 씨가 점점 나이가 또 들어가면서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손님들도 좀 더 다양해지죠. 이제 마지막으로 강달구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멸치. 여러분들 멸치가 되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되게 흔한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음식물 재료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재밌게 느끼는 어떤 부분 하나는 되게 시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의 작가의 손길, 어떤 사람의 손길을 담아서 만들면 아주 특별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멸치에게 청바지를 입혀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웃기고 좀 귀엽죠. 네, 이 강달구 씨는 또 여러분들 왜 마른 사람한테 멸치남이라 뭐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멸치 같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달구 씨가 의상실에 찾아온 이유는 자기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막 장근육조차 생기지 않는다고 너무 고민이래요. 그래서 강달구 씨에게는 그러면 너는 여러 옷을 겹쳐 입는 것만이 살 길이다 막 그러면서 티셔츠 입고 또 셔츠 입고 위에 자켓 입고 막 이렇게 부풀려라 막 그런 얘기도 해주고, 강달구 씨한테 어떻게 만났냐고 개구리 씨를 그랬더니 운동하다가 개구리 씨 더 나이 들어서 약수 들어 다니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공원에서 만났다고 하죠.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가 정말 엘비스 의상실에는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제가 식물을 쓰는 그런 작업을 정말 많이 해요. 식물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것들을 제가 아주 자세히 보다 보면 이건 가죽나무의 씨앗인데 이렇게 바지에 무릎을 덧댄 것 같은 그런 바지가랑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바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물봉선의 꽃잎인데요. 모자 같죠. 작은 모자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는 코스모스 잎인데 마치 블라우스의 긴팔 소매 같기도 하고 또 작은 소매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주름치마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죠. 저는 이제 철철이 이렇게 자연의 재료들을 계속 모으고 또 어떻게 쓸지 잘 갈무리하고 하는 그 과정이 제 작업의 아주 반을 차지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습 되게 예쁘죠? 혹시 신발 모양 찾은 친구들 있을까요? 신발 모양 찾은 친구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네, 잘 찾았네요. 신발 모양 보이는 친구들, 여기 가운데 메발톱꽃의 꽃잎이에요. 메발톱꽃의 꽃잎을 잘 눌러서 말리면 이렇게 신발 모양이 돼요. 어떤 메발톱꽃을 제가 끝을 조금 잘라서 꽃의 암수레에다 이렇게 달았더니 우산 손잡이가 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메발톱꽃의 끝은 이렇게 은행잎 양쪽에 달았더니 가방의 손잡이가 되기도 했어요. 또 이렇게 치마가 된 용담이라고 하는 꽃도 있고, 바지가 된 나뭇잎, 또 이렇게 모자가 된 섬처럼 꽃도 있고, 나비가 된 또 펜지 꽃도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습들 예쁜가요? 예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양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봐 주실래요? 네. 저 다 예쁘다고 승현이만 안 예쁘다 그러네. 네. 여기 있는 꽃들 이거 다 누가 만든 걸까요? 네. 자연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네. 그리고 아니면 작가인 제가 최양락 작가님이 만들었어요 하는 친구 한번 또 손 들어볼까요? 네. 네. 다 양쪽에 다 있네요. 근데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자연이 만들어준 것들이죠. 여기 있는 이런 이 약간 연노란빛의 이런 보라색 전무늬가 있는 이런 종이같이 보이는 이 꽃 어떻게 제가 만들겠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인데 저는 한 가지 역할을 하기는 했죠. 어떤 역할이냐면 찾아내는 역할, 발견하는 역할을 했어요. 혹시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회양목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아파트에 진짜 많아요. 아파트에 이렇게 약간 키 작은 나무로 많이 심어 놓는데요. 이렇게 되게 이파리가 작아요. 동글동글 작으면서 아주 뭔가 이렇게 두껍고 질긴 그런 느낌의 그런 나무가 회양목인데요. 그 회양목의 나무에 지금 요새 이제 가을이 되면 이렇게 열매가 열려요. 그 열매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세 쪽으로 붙어 있다가 세 쪽으로 딱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벌어진 모양이 부엉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엉이로 이렇게 숲속 재봉사 작업할 때 나무에다가 앉혀놓고 부엉이로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한번 회양목 안에 이런 수많은 부엉이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한 친구들은 이제 회양목이 그냥 보이지 않을 거예요. 부엉이 숲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발견하도록 그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여기도 되게 예쁜 재료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를 할 건데요. 숲속 재봉사 만들 때 사용했던 모든 재료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바닷속 장면에 쓰였던 조개 껍데기, 그리고 납작한 돌멩이들, 또 바다에서 제가 주웠던 가시산호라고 하는 산호, 그리고 이건 사람이 만든 레이스지만 또 그 밑에는 자연이 만들어준 레이스, 벌레 먹은 잎인데 꼭 레이스 같죠. 그리고 깃털도 있고 씨앗도 있고 꽃잎도 있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색종이에요. 저는 색종이도 항상 제가 만들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예쁘죠. 예쁜데 돈을 주고 산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가 직접 만든 색종이뿐 아니라 나머지는 제가 발견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기다리는 너무너무 예쁜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하지만 바쁘게 이렇게 휙휙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천천히 걷고 자세히 보기만 한다면 남들이 만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발밑에 남들이 시시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치는 것들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아주 놀라운 아름다움을 꼭 발견하기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제 얘기 재미있으셨나요? 이렇게 책 안에 들어가는 많은 주인공들이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재미있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손 한번 또 흔들어 주실래요? 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또 어떤 자연물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키우는 동물들 또 여러 다양한 것들에서부터 캐릭터를 찾아낼 수 있어요. 캐릭터라는 건 잘 관찰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잘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이렇게 준비물들이 있죠. 다 지금 가지고 있나요? 네. 그러면 먼저 옷본이 있을 거예요. 옷본이 두 가지예요. 제가 숲속 재봉사 만들 때 만들었던 옷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숲속 재봉사가 되어보는 시간이거든요. 옷본이 하나는 바지, 하나는 치마예요. 근데 두 개인데 여러분들 지금 한 개만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랑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엔 여러분들이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일단 하나 먼저 만들게요. 이 치마나 바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나는 여자니까 치마, 나는 남자니까 바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선택해 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그림이 보이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지금은 이 만들어지는 것이 좀 보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보이나요? 네.
그 점선대로 반을 접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옷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어떤 옷을 내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입혀줄까? 아니면 나 평소에 한번 이런 옷 입고 싶었어 하는 그런 옷을 이제 그려볼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준비해 놓은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간단하게 그려보세요. 근데 너무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 되게 예쁜 꽃잎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쁜 꽃잎들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이 꽃잎으로 또 마지막에 장식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또 저도 이렇게 색연필을 다 제가 직접 작업할 때 쓰는 색연필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는 소매를 빨간색 소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들어서 입고 싶은 옷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입혀주고 싶은 옷 그런 옷을 지금 만들어 보면 돼요. 빨간색 소매 그리고 치마 밑단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이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좋아하는 색깔대로 그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옷본 옆에 보면 이렇게 뭔가 그 네임택처럼 보이는 그 표가 보이나요? 네, 이 표 보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만드는 옷이 여러분들의 상표를 달고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만의 상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따가 상표까지도 같이 좀 꾸며주세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분홍색으로 몸통을 또 칠해 보려고 해요. 네. 약간 네, 여기까지 칠하고 너무 생각이 안 나는 친구는요. 내가 오늘 입은 옷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옷에 어떤 장식이 붙어 있지? 주머니도 있어. 내 옷은 내 옷에는 단추도 있네. 내 옷에는 또 지퍼도 달려 있지. 어떤 친구는 레이스 달린 옷, 저처럼 이렇게 프릴이 달린 옷을 입은 친구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다양한 옷의 어떤 그런 장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옷은 장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달려있기도 하고 어떤 기능 때문에 달려있기도 해요. 여미기 위해서 단추나 지퍼가 있기도 하고 또 뭔가를 넣을 필요가 있어서 주머니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이 좀 다 그려졌다 하는 친구들은요. 이제 상표에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만의 그 상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숲속 의상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상표에다가 지어서 써 넣을 거예요. 네. 숲속 의상실이라고 써볼게요. 숲속 의상실. 그리고 나는 도대체 무슨 상표를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하는 친구는요. 여러분들의 이름 써도 괜찮아요. 그 유명한 디자이너는요. 자기 이름이 자기 상표일 때도 많거든요. 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림을 다 그렸어요. 이제 오려볼 거예요. 다 그린 친구들도 한번 오려봐 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
보이겠지만 옷걸이도 여러분들 하나씩 다 2개씩 받으셨죠? 옷걸이도 같이 옷을 오릴 때 오려주셔야 돼요. 나중에 옷이 완성되면 옷걸이에 걸 거기 때문에 오릴 때 이 옷이 그려져 있는 종이가 앞뒤로 2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잘 오려주세요. 네, 이렇게 저는 옷걸이에 오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오릴게요. 제가 조심해달라고 부탁한 부분은 이 양쪽 어깨 부분이에요. 이 어깨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오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오리는 것까지 다 끝났어요. 제가 조심해달라고 한 부분은 이렇게 앞뒤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옷걸이를 넣고 잘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리기까지 다 끝난 친구들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되는 대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눈여겨 잘 봐두고요. 그리고 네, 상표도 잊지 말고 오려주세요. 상표는 2장 아니고 1장만 오려도 돼요. 한 장만 오려도 되고요. 저는 펀치라고 하는 구멍 뚫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을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 집에는 그런 펀치가 없어서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까 봐 선생님이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구멍 뚫는 거 없는 친구는 이쑤시개나 아니면 뭐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 뚫으면 뚫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뚫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끈도 도착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끈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상표에는요 이렇게 무지개 실 예쁜 실이 있죠. 그 실을 이렇게 구멍에 넣어서 끝을 모아서 이렇게 묶어놔 주세요. 이따가 옷걸이에다 걸 상표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표는 이렇게 만들어서 놨어요. 상표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리기까지 다 하고 난 친구들은 여러분들 이 남은 종이 아무데나 목공풀 있죠? 목공풀을 조금 짜주세요. 목공풀을 짜고 그 다음에 이쑤시개로 이제 떠서 꽃잎들을 붙일 거예요. 목공풀은 너무 많이 안 짜도 돼요. 한 100원 동전만큼 조금 정도 짜서 사용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꽃잎들을 보면 다들 감탄했을 거예요. 너무 예뻐서 이 꽃잎들을 그대로 다 붙여도 되지만 또 이렇게 뜯어서 붙이면 또 엄청 섬세한 표현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분홍색 꽃, 네, 델피늄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델피늄 참 예쁘죠. 그리고 계란 후라이처럼 생긴 꽃도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꽃 중에 가운데는 노란색, 가장자리는 하얀색 꽃잎이 붙어 있는 이거는 마가렛이라고 하는 꽃인데 이 마가렛 꽃을 이렇게 좀 뜯어서 사용해도 되게 예뻐요. 레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좀 뜯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 꽃잎을 뜯다 보면 발견하겠지만 꽃잎만 예쁜 게 아니에요. 그 꽃잎 속에 그 꽃잎을 달고 있는 꽃받침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꽃받침도 잘 이용하면 좋죠. 꽃잎을 붙이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옆에 종이에다 짜놓은 목공풀을 이쑤시개로 조금 떠서 이렇게 그 옷에 바르면 돼요. 바르고 이제 내가 원하는 꽃잎을 그곳에 붙이면 되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 벌써 다들 잘 오려가고 있네요. 네, 오려가고 있고 또 상표 끈을 끼워서 상표를 만들어 놓은 친구도 있고. 네, 만드는 방법만 알면 여러분들 하나 남은 옷본 또 있잖아요. 바지를 한 친구는 치마가 남았을 거고 치마를 선택한 친구는 바지가 남았을 거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작업 다 마친 후에 나머지도 하나 또 해보세요. 네. 이 끝에 저는 나뭇잎으로 또 여기 장미잎이 있거든요. 장미잎으로 또 한번 붙여서 장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꽃잎이나 나뭇잎을 아주 자세히 볼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야 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가장자리의 모습도 또 어떤 그 촉감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거 너무 조심스러워서 만지기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저는 조심스러운 것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꽃잎은 또 꽃잎대로 조심스럽게 잘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치마 끝을 저는 또 나뭇잎으로 장식을 했어요. 어느 정도 다 오린 친구 있나요? 다 오린 친구는 한번 선생님 보여줄래요? 다 오린 친구, 저처럼 이렇게 다 오린 친구들. 네, 옷걸이까지 오린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네, 옷걸이까지 오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막 오리기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든이, 애준이, 네. 그리고 네. 그런데 다 사람들은 속도가 다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네. 하고 이제 나중에 또 찬찬히 해도 괜찮으니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 오려진 친구들만 그 꽃잎하고 나뭇잎을 목공풀로 붙여보는 거예요. 이쑤시개로 목공풀을 조금 떠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바르고 붙여가기 시작하면 돼요. 저는 아까 뜯어놨던 이 마가렛 잎을 네, 붙일게요.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랑 들었던 이 선생님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나는 주변에 어떤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찾아낼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로부터 찾아내서 여러분들만의 캐릭터를 또 한번 만들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애준이요. 네, 너무 잘했어요.
다 오렸으니까 옷걸이까지 잘 오렸네요. 다 오렸으니까 이제 목공풀 조금 짜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꽃잎 한번 붙여볼게요. 네. 다 했어요. 와, 너무 예쁜데요? 수희예요? 네, 수희 너무 잘했어요. 네. 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 혹시 붙이는 동안에 선생님한테 너무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런 친구들 한 2명만 얘기해 볼까요? 궁금한 점 있는 친구 있어요? 네, 동희 얘기해 볼까? 네, 선생님이 스피커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네. 네? 아, 작업할 때요. 네, 작업할 때 사실은 힘들 때 많죠. 제가 만드는 이 모든 작업이 재료를 다 준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공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고 또 계절에 따라서 만나는 식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 준비하는 것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재료가 주는 어떤 그 자연물이 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커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렵지만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어려움이 견딜만 하고 또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내 가슴을 막 쿵쿵 뛰게 하는 일이 뭘까?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나는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어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일이 요새 저한테는 되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또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지만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네, 또 궁금한 점 있는 친구 한 명만 더 얘기해 볼까요? 네, 예준이? 네, 예준이. 네. 예준아, 조금만 크게 얘기해 줄래요?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선생님이 소리를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볼까? 아니면 네네. 뭐라? 꽃들이 잘 부서지는데 어떻게 작업하느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조심하면서 다뤄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공풀이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돼요. 그 목공풀을요, 꽃의 뒷면에 이 수시개로 얇게 이렇게 펴서 바르면요, 이게 마르게 되면 약간 그런 그 고무막처럼 막이 생겨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약간 부러지는 걸 좀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 목공풀을 그렇게 펴발라서 그렇게 제 작업할 때는 사용을 하죠. 네, 너무 빠르다고 하시는 분 있었어요. 네, 그럼요. 여자도 바지 해도 돼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여자도 바지 당연히 해도 되죠. 여자가 바지 하면 어떻고 남자가 치마 하면 어때요? 네, 너무 빠르다고 하시는 분, 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다 하는 걸 보여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눈에 담아 놓으셨다가 천천히 여유 있게 수업이 마쳐지면 또 하시면 되죠. 나머지 꽃들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옷본 하나 더 마저 해주세요. 네. 네, 또 구멍을 다 뚫어서 보내주셨군요. 그 상표에 다 가지고 계시네요. 네. 네, 재밌다고 해주셔서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멀리 있지만 또 마치 이렇게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처럼 또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제게도요.
제가 아까 당부한 것처럼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같은 것들에서 이야기들을 꼭 찾아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거의 옷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옷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어요. 네. 하나만 더 붙여서 이제 완성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완성했어요. 이렇게 완성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렇게 옷걸이를 이렇게 걸었어요. 걸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던 이 상표를 옷걸이에다 이렇게 걸어서 네. 이렇게 옷 한 벌을 완성했어요. 이게 앞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가운데 이 풀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목공풀 살짝 붙여주면 옷이 이렇게 붕 뜨지 않을 거예요. 저 한번 붙여줄게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혹시 아직 미처 못한 친구들 있을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이어서 계속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마저 하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잠깐 하고 있던 거 멈추고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마저 할까요? 네. 네, 잠깐 멈추고 선생님 한번 인사하는 거 보고 마치고 마저 이어서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으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죠. 이어서 나머지 5번도 또 하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오리고 그리고 5번을 그 꽃잎들을 붙이고 그래서 옷걸이를 걸고 상표를 걸고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자. 네, 예쁘죠? 예. 여러분들 정말 되게 신기한 게요. 똑같은 옷번 나눠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꽃 재료를 드렸는데 단 하나 한 벌도 같은 옷은 없거든요. 그게 정말 저는 너무 재미있고 또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하얀색 종이였는데 여러분들의 손길이 조금 갔더니 이렇게 예쁜 옷 한 벌이 완성이 됐잖아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숲속 재봉사 털뭉치 괴물,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의 수상한 손님들, 이렇게 제가 작업했던 책들에서 어떻게 주인공들이 만들어지는지, 또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끌어내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숲속 재봉사가 되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여러분들 내년에는요, 제가 숲속 재봉사 시리즈 숲속 재봉사의 옷장이라는 또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출간할 계획인데요. 그 책도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만나요. 네, 또, 책으로 같이 만나고요. 네, 인사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만들어 주세요. 네.